나는 달리고 싶다. 제1부 달리기 전 주변 바라보기.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1회를 함께 해주신 한국 최초의 장애인 뉴스 방송원 이창훈 씨와 오늘 2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창훈 씨께서 한국 최초의 장애인 방송 뉴스 전해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어린 시절에 또 장애를 갖게 되셨고 이후에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셨고 또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셨는지 일대기를 저희가 쭉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이창훈님의 평범한 일상을 저희가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괜찮으시죠?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뉴스 진행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모습 저희가 보게 됐는데 네. 잠시 그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훈아, 이제 우리가 오늘 고기를 먹으러 왔잖아.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지. 시각장애인과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약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 그러면 우선 살짝 일어나봐도 돼? 살짝 일어나봐. 왜냐면 우선 오잖아. 그러면 먼저 의자를 만져주게 해야 돼. 앉기 전에. 자, 여기 등받이가 여기 여기 의자가 있고, 있다. 이거 여기 앉을 수 있다. 그렇지. 만약에 넣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열어서 할 수 있다. 안에 넣을 수 있다. 정보를 주는 게 좋아. 그치. 그리고 여기 앉고. 앉았어. 그러면 테이블이 난 동그란지 알잖아. 그치. 사람들한테는 한번 만져주게 하는 거지. 테이블 여기 동그랗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져. 네, 저희가 유튜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건 여러분들 방송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직접 방송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알게 해드리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인 방송 시대라고 해서 유튜브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창원 씨도 그중 한 분이시잖아요. 1인은 아니고 2인이 하고 함께하고 아, 있는데요. 2인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네, 저 이게 부족 탐구 생활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부족의 이름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눈을 사용하는 부족과 눈을 사용하지 않는 부족이란 느낌으로 아. 서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알려주기 위해서 네. 만든 방송입니다. 네.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라고 하네요. 방금 전해주신 이 유튜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네. 식당에 갔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내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네. 먼저 가면 의자 위치를 정확히 손으로 짚어주고 앉았을 때 앞에 있는 상의 위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훈 씨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보면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가 있고 또 공감하는데 네.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다 맞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자신의 생각들을 잘 한번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확인하면서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를 잘 스스로의 의견을 잘 또 생각해 보시면 또 의미 있게 또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맞습니다. 이 자신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좀 활동하는 신체 범위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들이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네.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주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없애주기 위해서 또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신다고요. 또 뉴스 방송원 이후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 유튜브도 말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강의라고 하죠. 네. 다른 학교나 직장이나 또 여러 많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불러주는 공간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소수자 중에 장애와 네.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네.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해주는, 바꿔주는 일. 대한민국에서 쓰는 명칭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인식 개선이라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네. 장애 인식 전환 교육,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인식의 새로 고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 새롭게 네. 바꾼다라는 네. 의미, 너무 이름이 예쁘고 좋은데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조금만 말씀드리면 인식 개선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듣는 사람들이 인식이 나쁘다고 전제하는 네. 그런 약간 폭력적인 느낌이 너무 들어서 네. 전환하자 또는 우리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새로 고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장애 공감이라고 교육. 이야기하는데 네. 그건 어떤가요? 좋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네.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공감한 포인트가 있구나. 네.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 좀 더 감수성 있는 표현이지 않나 생각을 네. 하네요. 네. 그럼 새로 고침, 공감 저희가 많이 앞으로 바뀔 수 있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게 이렇게 뉴스 방송원으로 활동한 이후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분들이 결국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최고의 재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변에도 창훈 씨처럼 덤덤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나가는 장애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드리시면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밴드 음악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네, 네. 어떤 분은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시각 장애인이신데요? 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대한민국에서는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보 직종인 안마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은 또 공무원으로 채용도 해서 네. 다양하게 또 시각 장애인으로서 다양한 전국 지역에서 이렇게 네.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점점 다양한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다양한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시각 장애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안마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안마업이 의료법에 규정이 된 시각장애인의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안마를 시각장애인만 현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네. 법에 명문화돼 있다 보니까 네. 또 그 안마업을 저도 배웠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안마사로도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취지가 뭐냐면 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능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요인으로서 네.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를 바라보는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저도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해주시는 안마를 네. 제가 국가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받아보신 분들도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고등학교 2년, 3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실습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부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교육 과정을 밟기 때문에 네. 우수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전문적인 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 들려주셨는데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네.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네. 바라는 순간, 꿈, 네. 일상이죠. 네, 창훈 씨 너무 바쁘셔서 그런 일상 지금 누리고 계실 수 있나요?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일상 중에서 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 같고 또 바쁘셔서 조금 좀 적을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자주 느껴지시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저는 그런 살면서 재미와 흥미,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 네. 재미가 정말 중요한 저의 하는 가치입니다. 네. 저는 정말 심플한데요, 단순한데요. 네.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딘가에 밥을 먹으면서 네.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아까 저희 방송에 나도 고기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어딘가를 가서
어딘가 식당을 뚫어서 거기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것들 네. 그 안에서의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장애를 네. 가진 사람, 네. 또 비장애인들 다양한 만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넓혀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상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라서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좌충우돌 그럼요. 네, 네.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이 밖을 나와서 다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식당도 마음대로 뭐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은 평평하게 갈 수 있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뭐 경사로가 있다든지 네. 또 계단을 대신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또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안내견 네, 네. 도움을 주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강아지들이 뭐 식당을 들어가거나 어떤 시설들을 들어갈 때도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도 보장을 해주고 있죠. 법과 더불어서 네. 예전에는 법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21세기에는 장애 당사자라고 표현할까요? 네. 장애 당사자들이 우리들의 권리를 만들고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죠. 네. 그 요구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들도 우리가 인식 전환 또는 공감 교육을 통해서 함께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아마 이제 20세기를 살아온 분들과 그게 21세기로 오면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던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동시에 함께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창훈 씨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과정 중에는 여러 좌절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려움을 겪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의 집을 소유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주거라고 하죠. 어딘가에 어떻게 어딘가에 살까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네. 제가 가끔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네. 제가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집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이제 네. 흔히 말해서 차별이죠. 네, 네. 그러니까 거부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네. 느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회가 변하고 있지만 개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차별들이 있구나. 네. 근데 좀 속상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더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네. 조금 더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런 차별적인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법으로 또 차별받은 사람을 구제해주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엄청 긴 네. 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심리 또 흔히 말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네.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네. 절차가 있습니다. 네.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에게 대놓고 이런 차별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안 된다. 됩니다. 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학업도 이어가고 사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활동들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차별했던 이유라든지 네. 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하지 않잖아. 일상이 네.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들에 대해 잘 모른다. 분명히 나와 나의 정체성과 시각장애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를 거다. 네. 그 모르는 부분은 조용히 또는 재미있게 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힘을 가지고 모르니까 말해줘야지. 말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말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일들을 또 이런 삶들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제연합인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에 채택됐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09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장애인이 어떤 차별이라든지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교육과 일자리, 보건복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창훈 씨가 보기에도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느낍니다. 전 학교 현장에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생각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장애 유형에 대해서도 장애를 차별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이제 조금 더 기원을 업그레이드 해야겠구나. 네. 능히 알고 있는 내용들 더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재미없어 하겠구나.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럼 그 다음 스텝을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학급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잘 알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연령층이 좀 높아질수록 네. 과거에 그런 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았던 네. 그 고연령층일수록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인지를 좀 넓혀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나는 분명히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차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연령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거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내용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북한 장애인들은 그 존재조차 숨겨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에는 이 장애인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2013년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까지 했다라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정신처럼 장애인도 그저 똑같은 평범한 이웃으로 대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느덧 이 방송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창훈 씨, 좀 뜬금없지만 네. 제가 앞으로의 꿈이 어떠신지 좀 알고 싶어요. 저희 앞으로의 꿈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의 전달 매체를 더 네. 넓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 계속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네, 크거든요. 네. 전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네. 말, 제 입으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그거 매체를 넓혀가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글을 글?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고 네. 다음은 음악, 노래, 네. 음악을 통해서 그것들이 감성으로 저의 이야기가 다가갈 수 있도록 네.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 싶기도 하고 네.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펼칠 수 있는 뭐 연극일지 영화일지 춤일지 모르겠지만 네.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넓혀가고 싶다. 그래서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에 한 발짝 다다를 수 있도록 저의 좀 의지와 역량을 좀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욕심이 많으신데요. 저 욕심쟁이에요. 네. 글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춤 이런 네. 거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 나가시려는 감성주의자인 성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감성적이진 않은데 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감성 영역을 많이 키워야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창훈님은 네. 또 방송하시는 걸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또 더 많은 방송 영역에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빼놓을 뻔했네요. 전 뉴스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여전히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KBS라는 라디오에서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또 다양한 현장에서 네. 다양한 소식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할들을 계속 또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 혼자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함께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대면했으면 좋겠네요. 네. 외면하지 말고 대면해 달라라는 말이 참 마음에 또 와닿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훈 뉴스 방송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4월의 꽃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부 달리기 전 주변 바라보기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마지막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고요.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마음껏 달리지 못해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이의 얼굴도,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도,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도 마음속에서 느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부 넘어져도 괜찮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송원 최국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